안녕하십니까, 빅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은 크게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뉩니다. 시아파 중에서 7이만파를 이스마일파라고 부르고 이스마일파의 한 계파가 니자리파입니다. 이 니자리파가 바로 아사신파로 알려진 종파입니다. 본 이야기에서 제가 니자리파 또는 이스마일파, 신종파라고 말하더라도 이는 모두 아사신파를 일컫는 것이니 헷갈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1편과 2편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산이 사바흐가 알라무트 성을 지배하고 있을 당시 하산의 추종자 몇 명이 시리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시리아 내 구 이스마일파 교도들에게 그들의 신종파를 알리고 셀주크에 대항해 전쟁을 확장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셀주크는 이집트 국경까지 영토를 확장한 상태였습니다. 그 무렵 시리아는 정치적 화합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종파끼리, 특정 지역끼리 계속해서 분쟁과 변화가 반복되었습니다. 시리아의 공통어는 아랍어였지만 종파끼리 분열이 심했고 그 중엔 극렬 시아파 신앙도 여럿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스마일파 외에 교리와 관점 면에서 이스마일파와 매우 유사한 종파들이 존재했습니다. 두르주파, 알라위파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아사신파가 시리아에 자리 잡는 데 잠재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1095년 당시 시리아는 원래 존재했던 지역적 분열 양상에다 셀주크 왕조의 분쟁 전통이 한데 결합하여 여러 개의 소국으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이를 셀주크의 왕자와 고관들이 맡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중심 도시는 알레포와 다마스쿠스였습니다. 혼란과 갈등이 고조되던 이 무렵 십자군 세력이 시리아에 침투해 들어와 안티오키아, 트리폴리,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라틴 국가를 수립했습니다. 그 당시 시리아인들은 사회적 변혁과 불안에다 십자군까지 침략하자 고통과 절망에 빠져 메시아적인 인물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호전적이며 겉으로 좀 더 성공적인 활동을 하는 종파를 믿으려고 했고 이때 등장한 것이 아사신파였습니다. 시리아 내 아사신파는 페르시아의 동료들과 똑같은 방식을 활용하여 똑같은 결과를 달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암살작전의 근거지로 이용할 수 있는 요새를 점령하거나 불법으로 점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지역 군주들과도 협력하였는데 이는 양쪽 다 정략적으로 이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니자리파는 이러한 도움을 받아 때때로 성공을 거두기도 했지만 거의 반세기가 지나서야 자발바흐라로 알려진 시리아 중앙부의 산악지대에 본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시리아의 역사가들은 주로 그들이 저질렀던 암살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스마일파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그 역사의 기록은 1103년 5월 당시 홈스의 군주 자나 다울라를 암살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106년 당시 시리아 아사신파의 수장인 아부타이르는 활동의 근거지로 아파미아가 적임지라고 여기고 이곳을 점령하려 했으나 인근에 살던 안티오키아의 십자군 군주 탕크레드에 의해 실패하였습니다. 이렇게 아사신파가 십자군과 처음 대적하여 패배하는 좌절을 겪었지만 그렇다고 아사신파의 목표가 셀주크에서 십자군으로 바뀐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셀주크 지배자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1113년 아사신파는 모술의 셀주크 아미르인 마우르드를 다마스쿠스에서 암살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1126년에는 모술의 총독 부르스키를 암살하였습니다. 당시 아사신파는 바냐스의 자리를 잡고 있었으나 1129년 다마스쿠스에서 아사신파를 반대하는 세력과의 전투에 패해 막대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전투에서 살해된 아사신파의 숫자는 연대기 학자들에 따라 6,000명에서 2만 명까지 차이가 심합니다. 이 전투 후 아사신파는 바냐스를 십자군 세력에 넘기고 십자군 영토로 도망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아사신파는 셀주크 이외에 카이로를 지배하던 파티마 왕조와도 싸웠습니다. 파티마 왕조를 축출하고 니자리파 계보의 이만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그들의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1121년 이집트군 총사령관이 아사신파에게 암살당했고
1130년에는 파티마 왕족 칼리프도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 시기에 십자군과 아사신파의 관계에 대해 알려진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아사신파 암살자들의 당금에 죽은 십자군 측 희생자 기록은 없으나 다만 최소한 2번 아사신파 군대와 십자군의 충돌로 인한 희생은 있었습니다. 1128년 아사신파는 마스야프를 점령하여 새로운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1130년 아사신파는 트리폴리 성문에서 트리폴리의 백작 레몽 2세를 암살했는데 그는 아사신파가 암살한 십자군 최초의 희생자였습니다. 시리아 아사신파의 수장들 중에서 최고의 인물은 별명인 산의 노인으로 잘 알려진 라시드 알딘 시난입니다. 시난은 1132년 또는 1135년에 이라크 남부의 바스라 근처에서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그는 형제들과 다투고 알라무트로 갔습니다. 알라무트에서 시난은 알라무트의 4대 군주인 하산 알리의 제자가 되어 선교 훈련을 받고 시리아의 카프로 가서 추종자들을 모으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단 자리를 잡자 시난은 맨 처음 새 왕국을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시난은 시리아 안에 여러 성을 건설했습니다. 새로 차지한 성도 있었고 영리한 전략을 통해 점령했던 곳도 있었는데 모두 다 요새화하여 아무도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 군주들은 그의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할까 두려워 감히 그 성들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시난은 30년 동안 시리아의 아사신파를 지휘했는데 알라무트 성에 있는 아사신파의 최고 수장은 시난이 혹시 최고 지배권을 탈취할까 두려워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암살자들을 파견했으나 오히려 시난이 그들을 죽이거나 제압했다고 합니다. 이는 시난이 시리아 아사신파 수장 중에서 유일하게 알라무트의 권위에서 벗어나 전적으로 독자적인 정책을 추구했다는 사실을 의미했습니다. 이에 관한 증거로 시리아 이스마일파 문헌에는 최고 수장인 알라무트의 니자리파 이맘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대신 시난을 최고 수장으로 인정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시난이 지배하던 시절 2건의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살라딘에 대한 2번의 암살 시도였고 나머지 하나는 몬페라트의 콜라트를 암살한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살라딘에 관한 사건을 살펴보자면 당시 살라딘은 수니파로 이슬람 통합과 정통성의 설계자이자 성전의 승자로서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살라딘에 관해서는 제가 이전에 올렸던 살라딘에 관한 동영상을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175년 1월 살라딘이 알레포를 포위하고 있을 당시 아사신파는 처음 살라딘의 목숨을 노렸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암살 시도는 1176년 5월 살라딘이 아자즈를 포위하고 있을 당시 있었는데 갑옷 덕분에 얕은 상처만 입고 살아났습니다. 1176년 8월 살라딘은 복수를 위해 아사신파의 본거지인 마스야프를 포위하였으나 신앙과 살라딘 사이에 모정의 합의가 체결되어 살라딘은 마스야프에서 후퇴하였습니다. 그 후 아사신파가 살라딘을 공격한 일은 없었습니다. 1192년 4월 28일 시난의 아사신파는 티레에서 예루살렘 국왕 몬페라트의 콜라트를 암살함으로써 사상 최대의 공격에 성공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암살자들은 기독교 수사로 변장하여 시간을 두고 콜라트의 신뢰를 얻었고 그런 뒤 어느 날 기회가 생기자 콜라트를 찔러 죽였습니다. 콜라트의 암살은 1193년에 죽은 시난의 최종 업적이었습니다. 한편 당시 아사신파는 십자군 세력인 구호기사단과 템플 기사단에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 이렇게 된 이유가 구호기사단이 아사신파에게 세금을 요구했고 그들이 거부하자 구호기사단이 그들을 공격해 엄청난 약탈을 했으며 이때부터 세금을 바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사신파는 어느 한쪽 기사단의 수장을 살해하더라도 금방 그 정도 실력의 다른 인물로 대체될 것임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계속 바쳤습니다. 위세를 떨치던 시리아의 아사신파는 몽골 제국과 맘루크 술탄으로부터 이중 공격을 받는 바람에 끝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13세기 이후 시리아의 아사신파가 암살을 저질렀다는 공식 기록은
더 이상 없습니다.